주비 train you all 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제 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쇼미더 뉴스 전해줄 분들 소개합니다. 봉보로 봉봉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입니다. 뚱커벨 인사이트계 배종찬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년의 날입니다. 갑자기 성년의 날 오늘이라니까요. 왜 강조하세요? 이거? 오늘이니까. 알겠어요. 네. 청취자 유튜브를 보시는 분이 왜 조용하게 가만히 앉아있냐 그러는데 얘기하다 보면요 방송사고 납니다. 그래서 긴장하고 있느라고 하는 거니까. 방송 준비하고 있는 중이죠. 자,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쇼미더 퀴즈 드리겠습니다. 쇼미더 뉴스 최진봉 교수님 첫 번째 어떤 뉴스 보여줄 겁니까? 사면 갑론을박입니다. 자, 여권 대권 주자들이 사면과 관련해서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먼저 이낙연 전 대표는 올해 언급했던 사면론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사실 5.18 민주화 운동 41주년을 앞두고 호남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호남을 방문해서 발언을 했는데 아직도 광주는 그날의 상처를 아파하고 있다. 저는 전남에서 나고 광주에서 자랐다라고 전제를 한 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본인이 사면론을 꺼냈다가 지지율이 확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올 초에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광주 전남을 비롯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일을 있었다.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얘기를 했고 대한민국의 미래로 나아가려면 국민 사이의 갈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사면을 제안을 했었는데 하나의 방안으로 제안했었는데 국민의 뜻과 촛불의 정신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라고 그 잘못을 사과드린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대선 경선에 들어가기 때문에 경선을 앞두고서 이 문제를 매듭짓지 않으면 계속 본인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이 결국 이런 상황까지 이끌어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이낙연 전 대표는 오늘 아침에 저 김포 골드라인 출근 시간에 그것도 탑승을 했더라고요. 김부산 노선에 대한 저 논란이 있고 그러니까. 김포 골드라인이 또 최일구인가가 자주 이용하는 노선이잖아요. 가끔 타죠. 네. 진짜 그거 혼잡하긴 해요. 네, 혼잡합니다. 이게 두 량밖에 안 되고요. 네. 그리고 285% 혼잡률 285%예요. 엄청나게 이 정도 숫자를 알고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사면 얘기하다 갑자기 지하철 혼잡 프로 적당히 하세요. 자, 이 전직 대통령 사면이라는 게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인데 이 여론은 어때요 지금? 최근 조금 다른 그런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사 결과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사저널이 시사리서치에 의뢰해서 11일 실시한 조사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찬성이 53.4% 절반을 넘었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찬성은 43.2%로 나타났습니다. 좀 차이가 있네요. 10%나. 이 조사만 놓고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서 찬성이 상당히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최근에 또 관련된 다른 조사를 보면은 또 반대가 높은 조사도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이 조사 기관에 따라서 어떻게 또 질문하느냐에 따라 조금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사면에 대한 찬성 의견이 최근 들어 높아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사면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높다. 상대적으로 더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바뀌는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또 다른 사면 대상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있는데 이 여론조사도 있습니까? 네, 같은 조사인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 10명 중 7명이 사면 찬성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4월 말에도 유사한 조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관련한 여론조사인데 대체로 비슷한 결과예요. 그만큼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해서는 사면에 대한 찬성 여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또 기자간담회가 있었죠. 그때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렇게
이재용 부회장 사면과 관련해서는 찬성 여론이 높은 걸 보면 연령대도 차이가 없어요. 만 18세 이상 29세 20대 또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에서도 찬성 여론이 높아서 이것이 이제 두 번이 수감된 것에 대한 뭐 동정 여론도 있을 것 같고 젊은 세대의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 주식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분석도 있고 또 앞으로의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이 경기 회복의 역할론 이런 부분도 찬성 여론이 높은데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좀 간결하게 좀 해달라는 문자가 청취자 문자가 아니고요. 네. 김경래 PD가 문자를 보냈어요. 아니, 조사 결과를 소개를 안 해드릴 수는 없어요. 여권 대권에 잠룡중하는 이광재 의원은 또 이재용 부회장 사면을 또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사실은 이제 모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재용 이제 부회장의 사면과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때가 온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아마 이제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 공개적으로 약간 찬성 뉘앙스가 있는 입장을 밝히면서 촉각이 곤두서 있는데요. 사실 이제 뭐 기본적으로 본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본적으로 사면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까 개인적으로는 권한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부회장이 다 형기를 마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반도체 문제나 백신 문제와 연관해서 이 부회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뉘앙스로 말을 하면서 결국 이제 사면을 좀 논의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까 뭐 배수상도 잠깐 얘기했지만 대통령이 지난번 이제 4주년 특별 연설에서 물론 사면을 하겠다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열어놓은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고 국민적 여론이 결국 이제 이 부회장의 사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있고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여권 일부에서 혹시나 또 사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유튜브로 한 청취자께서 반대 의견이에요. 라면은 되지만 사면은 안 된다 이런. 네. 이렇게 사면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진보 성향이 강한 국민들도 또 정치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재용 부회장이라서 사면에 더 적극적이어야 되냐? 그거는 용납될 수 없다. 특히 이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데 지금 대선 출마도 선언을 냈죠. 71년 돼지띠. 네. 동갑이시네요. 친구입니다. 아 진짜 잘 아세요? 잘 알죠. 전화는 안 받더라고요. 그래요? 전화번호 알아요? 전화번호는 아는데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안 받아요. 네. 바쁜가 친구가 봐요. 그래요? 이 박용진 의원의 경우에는 그런 친구도 많죠. 자,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 또 재벌 사면에 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재벌은 아무리 잘못해도 경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판단된다고 하는 경우에 사면된다면 그건 말이 되느냐. 일반 국민들은 다 이 불평등한 상황이라고 또 해석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박용진 의원이 유명한 또 재벌 저격수입니다. 재벌 저격수로 이름이 나 있고요. 또 불법 선거에 대해서도 삼성의 불법 선거에 대해서도 경영권 선거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비판을 한 바가 있고 특히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불법 회계 등에 대해서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아주 강도 높게 비판을 한 바도 있었습니다. 네. 정세균 전 총리도 이제 시기상조다 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부회장 사면론에 대해서 아직 공감대가 다 마련됐다고 보기 어렵다. 지금 뭐 몇몇 그 사례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젊은층이나 진보 진영에서는 아직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높다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이제 배 소장도 얘기했는데 기본적으로 사면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경제인들 같은 경우에 너무 쉽사리 이루어지고 일반 국민들한테는 사실 사면이라고 하는 것이 얻기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는 형평성에 대한 논란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정 전 총리는 그랬어요. 대통령이 국민 여론도 참작하면서 잘 살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사면론은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데 대부분 뭐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 부정적인 네. 의견들을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사면 얘기 좀 해봤고요. 이 얘기도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예. 정치 행보를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번에 5.18 관련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대선에 출마할 의사가 강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5.18 관련돼서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잘 아시는 것처럼 이낙연, 정세균 두 전직 총리들은 다 호남을 방문을 하고 있고요. 또 이재명 지사도 오늘 내일 이틀 동안 또 호남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권의 대선 후보들이 호남을 방문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또 5.18이지 않습니까? 내일이 그 기념일,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이해서 윤 총장도 메시지를 냈는데 본인이 직접 내지 않고 또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냈어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뭐라고 얘기했냐. 5.18은 어떠한 형태의 독재나 전제든 이에 대한 강력한 거부와 저항을 명령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5.18 정신은 현재 살아있는 시대 정신이다. 헌법 정신이다. 뭐 이거는 다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메시지라고 보이진 않고요.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5.18 관련돼서 메시지를 내면서 진보 진영이나 중도 진영에 있는 분들의 지지를 좀 끌어내려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성과를 낼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이제 페이북으로 네. 반론을 쓰지 않았습니까? 네. 전혀 좀 격에 맞지 않는 발언인 것 같다. 차라리 UFC 선수하는 게 어떠냐 이런 또 문자를 남기기도 했어요. 자, 두 번째 쇼미더뉴스 보여줄 뉴스 뭐죠? 청와대 인사 검증입니다. 예, 청와대가 이 홍남기 부총리 위임하고 유은혜 장관 교체할 거란 보도가 있었는데 이철이 정무수석이 인터뷰를 했는데 사실이라고 그랬어요? 어떻다고 그랬어요? 사실이 아니랍니다. 예. 네,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고요. 네. 이철희 정무수석도 뭐 아무리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네, 한 라디오 사람이 없는 거 아니에요? 네,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서 홍남기 부총리는 유임되는데 유은혜 교육부 장관 및 그 부총리는 사회부총리는 교체될 거다 이런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인사 라인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라고 그냥 그치었으면은 뭐 추가 설명은 없었을 텐데 또 설명을 해요. 네. 제가 아는 바로는 그런 이야기가 없다. 그런 전제로 인사 검증하고 있는 내용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만 제가 듣기로는 홍 부총리 유임론에 힘이 실리는 동시에 유 부총리 교체에도 선을 긋는 발언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저 배종찬 선생님 오늘 컨디션이 좀 어떻게 괜찮으세요? 사탕 하나 드리면 좀 약간 힘이 없으신 것 같아요. 당이 떨어져가지고. 아까 사탕 하나 드릴게요. 네. 이걸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대신 일단 한 개만 드시고 네. 끝나고 드시고요. 네. 자, 근데 인사를 단행할 거란 관측이 많지 않았습니까? 있었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장관 임명이 있었고 또 총리도 인준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아마 경제부총리나 사회부총리가 구체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좀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게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장관 임명하면서 여러 가지 그 우여곡절이 많았고 야당이 워낙 반대를 많이 했고 또 이게 국민적 여론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분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1년 정도 정권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문재인 정부가 이 상황에서 이걸 밀어붙였을 때 또 야당과의 어떤 갈등 문제가 노출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고려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경제 라인에 대한 개각 수요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또 진보 진영에서 경제 라인에 대한 교체에 대한 어떤 요구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실행하기에 지금 시점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판단이 쓴 것 같고 그래서 당분간은 아마도 개각 얘기가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각 얘기하면 이제는 인사청문회부터 떠올라요. 그러니까. 또 지난한 작업을 또 국민이 또 쳐다보고 있어야 된다는 게. 하여튼 이철희 정무수석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 근데 이철희 정무수석이 이 인터뷰에서 김정숙 여사 인사 배우설에 대해서 악의적이다 이렇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이번 인사에도 또 개입된 것이 아니냐 이런 야당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인사 배우설 주장에 대해서 악의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 배우설이 이제 임혜숙 신임 과기정통부 장관 임명에 그렇죠. 둘러싼 얘기 아니겠어요? 임혜숙 신임 과기정통부 장관 임명 배경에 김정숙 여사가 있다 이런 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이철희 수석은 굉장히 악의적인 의혹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아주 구태 정치다. 최소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런 주장을 해야 되는데 밑도 끝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루머나 의혹에 견뎌낼 사람이 어디 있겠나. 이게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뭐 인사
또는 대통령의 행보에 대한 배후설을 계속 주장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이철희 정무수석이 강하게 또 선을 그었습니다. 네, 이 정무수석 인터뷰에서 요 얘기, 그 청와대가 네. 특별감찰관 임명을 회피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보도들에 대해서 이 정무수석이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마치 그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일부러 임명을 안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본인이 청와대 와서 알아보니 4번이나 국회에 추천해 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야가 합의해서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중에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야 합의가 안 되고 논의가 안 되다 보니까 이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지금까지 4번에 걸쳐서 요청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철희 수석이 얘기한 걸 보면 이렇습니다. 협의해달라고 2017년 5월, 2018년 8월, 2020년 5월 그리고 금년 2월에도 이 의사를 전달했고 네. 본인이 또 가서도 얘기를 또 한 번 했대요.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좀 추천해달라.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도 안 되고 논의가 안 되다 보니까 추천이 안 됐고 그러다 네. 보니 임명을 못하는 것이지 청와대가 의도적으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임명이 안 되고 있는 거다. 이 네. 특별감찰관 뭐 청취자분들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이 제도가 이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들 비비 행위를 상시 감찰하는 기관 아닙니까? 예. 이 권력형 비리 방지하고 사회 청량성 높이자고 2015년 3월 달에 이제 특별감찰관법이 설립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대통령 소속이지만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다는 특별감찰관. 자, 오늘 중요합니까? 특별감찰관. 네, 특별감찰관 중요합니다. 밑줄 쳐야 돼요? 밑줄 쳐야죠. 몇 개 쳐요? 한 100개 정도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특별감찰관. 특별하니까. 밑줄. 특별하니까 100개를 그래서 치도록 100개를 쳐야 하겠습니다. 된다. 예. 알겠어요. 허리케인 앵커 DJ 최일구고요.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 인사이트계 배종찬 소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배 소장님, 세 번째 보여줄 뉴스 어떤 뉴스입니까? 일론 머스크의 입방정입니다. 또 어떤 입방정 떨었어요? 지난주 계속 떨더니. 근데 이걸 과연 동갑이잖아요. 네네 81년. 단지 입방정으로만 볼 수 있을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거든요. 71년생 대지띠고 뚱크벨하고 박용진 의원하고 이렇게 동갑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도 더 이상 비트코인을 테슬라 전기자동차의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또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비트코인이 급락하는 그런 또 상황도 왔었는데 그게 그때 지난주였다고요. 그러니까요. 지난주에 지난주 그때 중반쯤. 더 이상 비트코인이 이제 테슬라 구매의 결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밝혔던 이유가 이게 비트코인 채굴에 화석 연료를 많이 사용해야 된다. 친환경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당시에 또 나왔던 이야기가 도지코인. 그러니까 이 머스크가 많이 투자하고 있는 다른 가상화폐를 띄우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이야기한 건 뭐냐면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전량 매각하겠다. 그러니까 본인은 잔뜩 이득을 보고서 팔아버리는 것 아니냐. 이게 이른바 먹튀 논란이거든요. 게다가 이게 이 비트코인 가상화폐에 상당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간단하게 발언을 해도 되는가, 입방정을 찌어도 되는가 하다 보니까 지금 SNS 상에서는 맹비난이 네.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가상화폐, 네.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 이런 것들이 입방정이 근데 영어로 하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돼? 입방정? 마우스 미스테이크 아닐까요? 최진봉 교수님은 입방정이란 말을 제가 이게 영어로 표현해 본 적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구설에 오른다 이런 구설에 거죠. 오른다. 우리말로 하면. 그렇죠. 제가 볼 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죠. 쏘리. 네. 쏘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청취자 여러분,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쇼미더 퀴즈 드리겠습니다. 이철희 정무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4차례나 이것 추천을 요청했지만 국회가 응하지 않았다. 이것 공석 문제에 대통령을 탓하는 건 틀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 행위 감찰을 담당하는 이게 뭘까요? 뚱커벨 품격 있게 힌트 주세요. 네, 이번에는 아주 품격이 있습니다. 근데 먼저 이철희 정무수석은 전화 좀 꼭 받았으면 좋겠고요. 저기요. 도움 안 되는 얘기는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 교수님, 예. 봉 교수님, 예. 특별히 감찰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걸 관에서 하는 거죠. 네, 5글자. 알겠습니다. TBS 앱이나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 보내주세요.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독 화장품에서 스펠라 여성용 화장품 세트를,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수딩젤, 선크림을, 주식회사 홍진경에서 전 세트를, 부모님 드리려 샀다가 내가 다 먹은 과자 화성당 제과에서 건강과자를, 층간소음 해결은 제로블럭, 제로블럭에서 매트, 판촉물은 베픽, 베픽에서 친환경 허스키 컵, 달콤함과 행복한 맛을 선사하는 타르트면과 카페 민용에서 디저트 상품권, 자연성분 화장품 라피네 제이에서 피부 탄력 회복에 좋은 넥3 크리에이티브 3종 세트를 드립니다. 네, 쇼미더뉴스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 배정찬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쇼미더 뉴스!